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주간 계약서 작성, 교육과정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일의 최재훈 변호사입니다. 저번 강에서는 주주간 계약서 필수 조항 중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 그리고 주식 우선 매수권 규정, 주식 공동 매수권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주주간 계약서 필수 조항 중에 겸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규정, 주식재산권 규정, 그리고 임원 지명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A, B, C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A와 C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B가 다른 A와 C 몰래 다른 동종의 또는 유사한 스타트업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보면서 여기에 확실히 올인할까, 저기에 올인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A와 C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B가 집중을 안 하니까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가 B가 결국은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다른 회사를 선택하고 이 회사에서는 그냥 확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 그리고 회사가 입는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B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A와 C가 열심히 해서 만든 노하우 그리고 회사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이거를 빼내가서 다른 동종 또는 유사한 스타트업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있는 거죠. 사실 이럴 때 정말 이 회사 그리고 주주들의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규정들인데요. 겸업금지 의무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다른 기업의 이사, 피용자 등이 될 수 없고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요.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 이 회사에 관련해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반드시 둬야 되는데 이 규정만 두게 되면 의무 자체는 인정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B처럼 그렇게 몰래 다른 회사와 겸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의 비밀을 몰래 빼가서 다른 회사에 쓰든지 이것은 이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은 되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A와 C가 손해배상 청구를 B에게 하잖아요. 이럴 때 사실 의무 위반은 인정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을 할지 구체적인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B가 잘못을 했는데 B에 대해서 얼마를 청구해야 되지? 이게 입증이 안 돼서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처럼 위약벌과 손해배상 규정을 반드시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로 하여금 맞다. 위약벌 규정이 있었지?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하면 나 1억 물어야 돼. 맞다. 안 되겠다. 이렇게 단념할 수 있도록 강하게 보통은 몇 천만 원에서 1억 선 이렇게 위약벌로 많이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의무가 더욱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엔 제가 1억 원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막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금액이 커지면은 사실 그 금액이 너무 큰 것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은 몇 천만 원, 1억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규정, 겸업금지,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두되 반드시 위약벌 규정도 같이 둬야 된다. 그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를 볼게요. 자, 이번에도 A, B, C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B가 개발이사예요. 개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A, B, C가 의견 대립이 심하게 있게 됩니다. B가 이때 개발물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 개발했으니 이건 내가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다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A와 C는 개발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B는 그 개발물을 자기가 다 들고 나가서 이거를 딴 데 팔아버리고 그 이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자기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그 개발물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A와 C는 다시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은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바로 지식재산권 규정인 거죠. 그 당사자가 재직 중에 회사와 관련해서 개발을 한 경우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야 B가 자신이 개발한 개발물을 무단으로 들고 나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거니까요.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회사 거니까. 예. 그리고 설령 이걸 감수하고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 이렇게 강하게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B가 이거를 다른 곳에 팔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랬을 때 회사는 B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회사의 모든 개발물 그리고 어떤 창작 관련된 모든 회사 관련해서의 창작물들은 회사의 지식재산권의 소유로 귀속된다. 이런 규정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예, 다음 예시를 볼게요. 자, 이번에도 A, B, C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A가 70% 주주예요. B와 C가 20%, 10% 주주인데 대주주인 A가 B와 C에게 너희들 주식이 낮지만 너희를 이사로 선임해서 경영진으로 함께 회사를 운영할 권리를 보장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 중에 사실 A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B나 C가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주주총회를 열어서 단독으로 이사를 해임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A가 처음에 B나 C에게 너 이사 계속 하도록 해줄게 약속을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B나 C를 시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이사해서 해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그런 경우에 그 해임된 B 또는 C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임을 이유로 그 자녀 임기에 대한 보수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이때도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예,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A 또한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B 또는 C의 이사 해임을 강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B와 C가 이사로서 약속한 기간 동안 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이사로 선임을 하고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이사 해임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사 해임을 강행할 때는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아닌 A 개인의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사 해임을 시키지 않을 개인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A는 B 또는 C를 이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B 또는 C는 자신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3항인데요. 이사로 선임된 후에 3년 동안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아까 A가 70%의 대주주였는데 아무리 자기가 이 을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 을에 대한 이사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항을 보면 그 3항의 의무를 위반해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그때는 자녀 임기의 보수 또는 예정 퇴직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A는 의무를 위반해서 을을 이사해서 해임시켰다면 위약금을 개인적으로 을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사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주주간 계약서 필수 조항 중에 겸업금지 및 비밀 유지 의무 규정, 지식재산권 규정, 임원 지명권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주주간 분쟁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